영화 듄에서 생태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듄의 환경 배경이 되고 있는 사막 행성 아라키스의 생태적 요소 4가지.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물, 세 번째는 식물, 네 번째는 종족 유지에 대해 가능한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라키스 땅을 살펴보면요. 토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토양은 식물이 뿌리 뻗고 살 장소가 되는데요. 토양에는 공기, 물, 양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갈은 물론이고 모래 입자는 입자 간격이 큰 데다가요. 입자가 고르니까 틈이 많아서 물을 부으면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쏙 빠져버립니다. 토양을 파보면 물기가 있는데요. 토양수는 토양 입자 사이에 모관력, 즉 모세 관력 때문에 있는 겁니다. 비가 오고 나면 물이 지하수까지 쑥 빠지더라도요. 토양 입자 사이에 있는 작은 틈의 모세관 인력으로 밑에 있는 지하수가 중력을 거슬러서 빨려 올라옵니다. 이 힘이 모관력, 모세관력인 거죠. 휴지를 내려뜨리고 끝에 물을 적시면 물이 거꾸로 올라오는 힘과 같습니다. 이 힘으로 토양은 물을 머금을 수 있는데요. 자갈이나 모래처럼 입자가 크면 모관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토양수를 머금지 못해서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마른 땅이 됩니다. 만일에 진흙으로 된 늪이나 뻘처럼 입자가 너무 고우면 물을 내려보내지 못하고 잔뜩 머금게 됩니다. 입자가 아주 고운 진흙 사이에는 공기 틈이 없어서 식물 뿌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토양은 크고 작은 토양 입자가 섞여서 공기와 물을 모두 머금을 수 있어야 식물이 뿌리 뻗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늪이라고 해서 무한정 그대로 늪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생태계는 없거든요. 늪에서 물을 담고 있는 아래쪽 불투수층에 균열이 생긴다면 물이 슬슬 밑으로 빠져서 나가버리고요. 또 위쪽으로 증발이 일어나면 늪이 차츰 땅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요, 토양이 없는 땅 역시 시간이 흐르면 바람과 물과 이끼 같은 식물이 역할을 하면서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은 아주 많이 걸리는 거죠. SF 영화니까 상상해 보면요, 불모의 땅에 처음으로 침투해서 암석을 부수고 토양을 만들 개척종 파이오니어 스피시스가 생겨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끼 종류는 생태계 토대를 다지는 개척종입니다. 물과 바람과 같은 자연과 생물이 합작해서 결국 토양을 만들어냅니다. 토양이 만들어지면 작은 풀이 자라고 큰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점점 발전된 생태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언젠가 아라키스에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꿈을 작가 프랭크 허버트가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입니다. 듄에서 프레맨은 사람이 죽으면 심지어는 부상자가 생겨도 죽일 것인지를 결정하면서도 사람의 체액에서 물을 뽑아서 지하수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그처럼 듄에서는 물이 소중합니다. 지구에서 사막은요, 어쩌다 비가 오면 모래가 물을 머금을 힘이 없으니까 슬슬 밑으로 빠져버리지만요, 급작스럽게 폭우가 비정상으로 내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머금을 힘이 없는 모래 위에서 돌발 홍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막은 물길이 없으니까요, 갑작스러운 홍수로 차량이 떠밀려서 사망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막은 이렇게 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장소인데요. 물은 중력으로 지하로 내려가고요. 안반처럼 물을 통과시키지 않는 불투수층을 만나면 지하수로 저장됩니다. 지구상의 거대한 사막인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도 이집트와 주변 국가 지하에 5,000년 전에 채워진 지하수가 있는데요. 이 지하수는 오아시스, 물의 원천이 됩니다. 호주의 건조지대에도 대찬정 분지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량의 지하수인데요. 200만 년 전에서 수천 년 전에 지하수가 채워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샘물이 되어 나오고 있고요. 건조지대에 오아시스를 이룹니다. 오아시스 주변 땅이 물을 머금으면 식물이 자라나고요. 그 규모가 커지면 환경 조건이 바뀌어 가게 됩니다. 아라키스 행성에서는요, 프레메들이 지하에 사람의 체액까지 짜내서 물을 저장하는 노력을 거듭합니다. 물이 모이면 결국 이 물은 마침내 지상으로 새어나오겠죠. 아라키스 행성에 오아시스가 생겨나고 식물이 하나씩 자라날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바꾸고 싶은 프레맨의 거듭된 노력과 소망이 씨앗이 되어서 마침내 먼 훗날 아라키스에 푸르름이 퍼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또 물에 대한 재활용을 보면요, 프레맨들은 스틸 수트를 입고 몸에서 배출되는 땀과 호흡할 때 배출되는 습기는 물론이고 배설물까지 재활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사막 동물들은 낮 동안의 열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야행성이고요, 낮에는 지하 땅굴에 머뭅니다. 캥거루쥐나 날쥐 같은 사막쥐는요, 목욕을 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래 위를 구르면서 모래로 목욕하는데요. 씨앗이나 뿌리 같은 먹이에서 수분을 얻고요, 평생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삽니다. 사막동물들은 변도 마른 변을 보고요, 농축된 소변을 보는데요. 사막뱀이나 도마뱀이나 곤충과 새는 소변을 보기보다는 요산을 분비하고요.
사막 거북은 커다란 방광에 여분의 물을 저장하면서 1년은 물 없이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막 동물들이 땀을 안 흘리고 헐떡이지 않는 것처럼 프레맨들은 수분 손실 없도록 적응했습니다. 생태적 요소 세 번째, 식물입니다. 사람 수십 명의 체익을 짜내 얻어낸 그토록 소중한 물을 사용하면서도 나무를 가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전투가 벌어지면서 그 소중한 나무가 타버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음을 간접적으로 가슴 아프게 드러냅니다. 나무가 뿌리 뽑고 스스로 자랄 때까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지만요. 일단 스스로 생존력을 획득하면 환경을 조절할 능력도 생겨납니다. 토양과 대기 조건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아라키스 행성에서 바람, 덫을 놓으면서 공기 중에 수분을 모으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역할을 식물이 있다면 당연히 하게 되겠죠. 사막식물은 표면이 두껍고 잎은 가시처럼 되어서요. 수분이 손실되지 않고요. 줄기는 물을 저장하느라 다육질입니다. 뿌리는 물을 찾아서 지하수에 닿도록 깊게 뻗어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식물 뿌리와 공생하는 곰팡이 때문인데요. 곰팡이가 나무를 공격하고 나무는 방어하다가 공생하게 된 관계인데요. 곰팡이가 식물 뿌리에 붙어 살면서 식물 뿌리가 뻗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뻗어가서 수분을 흡수해 오고요. 무기업류를 녹여서 식물에 공급합니다. 대신에 식물은 곰팡이에게 양분을 주는 거죠. 아라키스 행성에도 곰팡이가 식물 뿌리와 공생하는 상황이 오면 희망이 싹 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족 유지입니다. 매우 거칠기 그지없는 사막전사 프레맨들이 종족 전체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는 건 물론이고요. 동료의 목숨도 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생태계에서 이러한 종족 보존 방법을 혈연 선택, 킨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혈연 에타주의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프레리 초원에 포식자가 나타나면 망을 보던 프레리 독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동료들이 지하 땅굴로 피하도록 유도하고요. 자신은 잡아먹히더라도 그 임무를 완수합니다. 남아프리카에 사는 원숭이 종류인 벌빗 원숭이도요. 포식자가 나타나면 경고음을 내면서 친족을 살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생태계에서 혈연 에타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자신의 희생을 치르더라도요. 유전자를 공유하는 혈연 관계의 친족이 다수 살아남는다면 집단 전체 이득은 커지고요. 결국 자신과 같은 유전자가 남겨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라키스 행성에서 프레맨은 자신은 희생하더라도 이렇게 모두의 이익을 위한 법칙으로 종족을 지켜나갑니다.